여야 정치인들은 자신의 세력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회적으로 부지불식간에 퍼지는 도파민 중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극도의 자극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을 일삼아 사회 구성원들을 중독에 빠뜨리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자들을 제지하고 억제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도파민 중독의 피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보다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게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여러분들 중 여러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영상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한 채 바로 댓글에 욕을 쓰며 비인격적이고 몰상식적인 말을 쓴다면 도파민 중독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관련하여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입니다. 요즘 도파민 싹 돈다, 도파민 부족하다 등을 말하며 의학 용어였던 도파민은 어느샌가 현대인의 일상적인 언어로 자리 잡혔습니다. 도파민이란 즐거운 경험을 하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는 정보를 새롭게 취득할 때 나오는 행복 호르몬 중 하나로 뇌의 중추신경계에서 분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말합니다. 이처럼 도파민은 인체를 흥분시켜 흥미를 느끼게 하고 쾌락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요. 일상적인 상황,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다른 행위들에 비해 도파민이 빠르게 분비되어 즐거움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파민에 중독될 때입니다. 중독은 뇌 속 쾌감을 담당하는 중추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뇌가 평소보다 강한 자극을 받아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면 쾌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데 이후 이 쾌감을 또 느끼기 위해서 보다 더 강한 자극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파민이 계속 과분비될 경우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도파민만으로는 신경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도파민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늘어난 도파민은 강박증, 조현병, 과대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등은 도파민 중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게임이나 마약 말고도 인간에게는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동질감과 이질감입니다. 즉, 누군가 나와 비슷한 사고체계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와 연결되는 느낌이 들면서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거나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을 누군가 뒤흔든다고 생각할 때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집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분노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가지게 되면서 분노할 때 일종의 희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도파민 분비가 과해져 중독될 경우 자신의 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다며 옹호하고 지키려 하는 확증 편향이 심해지고 상대 집단에게는 과격한 행동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치 영역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보수 지지자들의 경우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나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사람들은 상대 진영을 향해 반대를 표한다거나 다른 의견을 말하는 등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극도로 자극적인 단어를 가지고 비인격적이고 심한 비난을 일삼습니다. 또한 이러한 혐오를 기반으로 자극적인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끼며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심지어는 기꺼이 돈을 내고 후원하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리게 만들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언행에도 점차 무뎌지고 급기야는 더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된 보수 세력을 더 극으로 몰아넣고 중독되게끔 조장하는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극우 유튜버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자극적이며 왜곡되고 과장된 컨텐츠를 만듭니다. 거기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과 극언을 일삼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짜깁기하여 가짜뉴스를 마구 내보냅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인사들과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또한 보수인 자신들과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좌표찍기와 마녀 사냥을 하며 온라인 이짐의 테러를 가합니다. 이러한 예로 작년에 극우 유튜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시위했습니다. 이들은 사저 앞에서 확성기로 큰 소리를 질러댔는데 여적죄를 운운하며 광화문 단두대에 세워놓고 한을 풀어야 한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말을 해댔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상스러운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참 말씀드리기도 민망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욕설 시위뿐만 아니라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관까지 공격하며 거친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더 많은 구독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실시간 채팅창으로 시청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받는 기능의 슈퍼챗 등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로세로 연구소의 경우 슈퍼챗 누적액이 7억 이상이며 전 세계에서 슈퍼챗을 가장 많이 받은 채널 1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정권 채널이나 신자유연대 김상진 채널도 억대의 슈퍼챗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인 행동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자들이 있고, 극우 유튜버는 사람들이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껴 자신에게 돈을 내도록 하기 위해 더더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파민 중독 양상은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코 원숭이를 두고 실험했던 아일랜드 신경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에 따르면 권력이 강할수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자신에게 와서 인사하니 전 목사 스스로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전 목사는 황교안이나 원희룡 등 보수 진영에서 나름 인지도 있는 인물들을 강단 앞에 세워놓고 말 잘한다, 간증 잘한다 평가하고 국힘 200석이 목표라며 본인의 통제를 받으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신성모독 발언을 입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도파민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런 전광훈 목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의 경우 사법 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회를 철거하고 있을 때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하여 집행보조원들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은 사람들 절반 이상이 목사나 전도사였다는 것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이들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더 많은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반기독교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치닫는 극우 지지 세력과 극우 유튜버,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예를 통해 알게 모르게 이들이 도파민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진보 측의 영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극우와 비교했을 때 염려가 될 정도로의 내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우 관련 사람들의 언행을 단순히 정치적 표현으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의 집단적인 정신적,
신경계적 질병을 야기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반대 의견이나 다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적이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기에 당연히 표출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인 발언과 폭언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극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이고 본인 스스로도 자극적인 것을 찾기에 본인이 중독에 걸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구 세력을 포함한 보수 지지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구 언론과 국힘, 그리고 극우 보수자들의 폭언과 마녀 사냥은 이짐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으로 도파민 중독에 걸린 사람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며 비난하고 매도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비판을 비교해도 차원이 다릅니다. 유튜브 등의 뉴미디어 생성과 더불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나며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뉴미디어의 차차 영향력을 키워가며 돈벌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진보측 정치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이짐의 차원을 넘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소위 말해 몰상식한 인간들이 출연해 지지자들을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하면서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양심을 가진 인간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희열을 극대화하여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만 취하는 인간 말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의 세력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회적으로 부지불식간에 퍼지는 도파민 중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극도의 자극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을 일삼아 사회 구성원들을 중독에 빠뜨리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자들을 제지하고 억제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도파민 중독의 피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보다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게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여러분들 중 여러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영상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한 채 바로 댓글에 욕을 쓰며 비인격적이고 몰상식적인 말을 쓴다면 도파민 중독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